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사람 안 쓰고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편하게 돈 번대.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 다들 보셨죠? 사장님은 안 보이고 냉장고만 가득한 그 가게요. 문 열고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골라 키오스크에 찍고 나오면 끝. 파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24시간 불은 켜져 있는데 카운터엔 아무도 없는 그 묘한 가게 말입니다. 오늘은 이게 진짜 편하게 버는 일인지, 그리고 그 자동 수익을 위해 처음에 얼마를 태워야 하는지를 숫자로 까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건비가 없는 대신 다른 게 그 돈을 다 가져가요. 고용 없이 내 소득을 만드는 마인, 그러니까 마이 인컴, 노 인플로이어 관점에서 보면 무인은 편한 소득이 아니라 목돈을 오래 묶어두는 소득에 가깝습니다. 편하다는 말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정작 묶인 목돈 때문에 발이 안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그런지 하나씩 봅시다. 방금 무인은 목돈을 오래 묶어두는 소득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이라 먼저 풀고 갈게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냉동고, 여러 대의 좋은 자리, 보증금, 권리금까지 시작할 때 목돈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 목돈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묶여요. 매달 조금씩 순익으로 돌려받는 구조인데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 돈 전부가 위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6천만 원을 넣었으면 그 6천만 원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냉동고랑 가게 자리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무인 매장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관리할 게 없다는 인식 때문에 초기 투자를 덜컥 크게 넣거든요. 사람 안 쓰니까 마음이 놓여서 냉동고를 여러 대 넣고 목 좋은 자리를 잡느라 목돈을 태웁니다. 인건비 안 나가니까 그만큼 설비에 더 써도 된다고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돈을 회수하기도 전에 매출이 떨어지거나 문을 닫으면 그건 번 게 아니라 잃은 거예요. 게다가 뒤에서 볼 텐데 무인 아이스크림은 지금 너무 많이 생겨서 그 회수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 전에 얼마 넣어서 몇 달 만에 얼마 남는지부터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계산 없이 시작하면 편한 소득이 아니라 회수 안 되는 목돈이 되는 겁니다. 돈 얘기 전에 경쟁 밀도를 봐야 해요. 왜냐면 무인 아이스크림은 지금 진입장벽이 낮아서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옆에 똑같은 가게가 붙으면 손님은 반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경쟁이 얼마나 빽빽한지부터 봐야 내 자리가 남아있는지 알 수 있어요. 소방청에 등록된 무인 점포가 전국 6,323개소인데 이 중에서 업종별로 가장 많은 게 아이스크림 매장으로 2,011개소예요. 데이터솜 보도, 소방청 집계 기준, 무인 점포 3곳 중 한 곳이 아이스크림인 셈이죠. 여기에 식약처 자료를 따라보면 아이스크림 과자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 무인 점포가 2023년 1,030곳에서 2024년 1,238곳, 2025년엔 2,046곳으로 늘었어요. 2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소방청 표랑 식약처 표는 집계 기준이 달라서 숫자를 더하면 안 되고 각각 빠르게 늘고 있다는 방향만 읽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상가 공실률이 오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빈 점포를 놀리느니 무인 매장이라도 채우는 게 낫고, 창업자 입장에선 사람 안 써도 되니까 만만해 보여서 2년 새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1,000곳 넘게 늘었다고 해요. 문제는 한 상권에 이런 가게가 2~3개 들어오면 손님이 그만큼 갈린다는 거예요. 내 매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옆 가게가 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채워놔도 새 집 건너 같은 가게가 문을 열면 내 몫은 그날부터 줄어드는 거죠. 얼마나 포화되는지 감을 잡으려면 대형 편의점까지 보면 돼요. 나댄 직원을 두고 밤엔 무인으로 돌리는 하이브리드 매장이 이마트 24 1,756곳, GS 25 824곳, CU 400여 곳에 이릅니다. 각 사 공개 자료 기준. 무인 운영이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만의 얘기가 아니라 업계 전체 흐름이 됐다는 뜻이에요. 지역별로는 무인 점포가 경기 1,617개소, 서울 593개소, 부산 520개소, 인천 368개소 순으로 몰려 있어요. 소방청 집계 기준. 수도권일수록 이미 촘촘하다는 거고 그만큼 새 자리에서 빈틈을 찾기가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사람 많은 데를 골라 들어가려다 보면 이미 그 자리엔 누가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경쟁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좀 더 짚을게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파는 물건이 다 똑같아요. 어느 집을 가나 같은 브랜드 아이스크림에 같은 과자를 팔죠. 그러니 손님 입장에선 굳이 멀리 갈 이유가 없고 그냥 가까운 데로 갑니다. 이 말은 내 매출은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게라는 위치 하나로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의 우위는 옆에 새 가게가 하나 들어오는 순간 반으로 깨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하나에 매출이 통째로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 전에 반경 300m 안에 같은 가게가 몇 개 있나, 앞으로 더 들어올 자리가 있나를 먼저 세어봐야 합니다. 이제 돈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창업비는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커요. 업체 공개 자료와 창업 정보 기준으로 보면 8에서 10평짜리 소형은 인테리어 냉동고, 키오스크만 하면 2천만 원대에서 시작해요. 여기에 권리금과 보증금을 얹으면 소형도 4천만 원대로 올라가고 15에서 16평 중대형은 6천만에서 7천만 원까지 갑니다. 업체 창업 정보 사례 기준이라 그대로 믿기보다 범위로 보세요. 즉 같은 무인 아이스크림이라도 어디에 어느 규모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필요한 목돈이 2~3배씩 벌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크게 세 덩어리예요. 첫째가 냉동고와 인테리어 같은 설비, 둘째가 보증금, 서울 기준 보통 1천만, 3천만 원이 여기서 묶여요. 셋째가 권리금인데 목 좋은 자리일수록 이게 커집니다.
즉 창업비의 상당 부분이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아니라 자리를 잡는 데 들어가요. 냉동고 값보다 자리값이 더 나가는 경우도 흔해요. 그리고 이 목돈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묶입니다. 특히 권리금은 나갈 때 다음 사람한테 못 넘기면 그대로 날아가는 돈이라 회수 계산에서 제일 위험한 항목이에요. 이게 나중에 회수 기간 얘기할 때 핵심이 됩니다. 무인의 매력은 딱 하나, 인건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 다른 비용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인건비 하나 지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뭐가 메우는지를 봐야 진짜 순익이 보여요. 첫째, 상품 원가가 커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싸게 많이 파는 박리담의 구조라 마진이 얇습니다. 업체 사례 기준으로 마진율이 대략 20에서 30%, 뒤집으면 원가율이 60% 안팎이에요. 품목별로 보면 아이스크림 자체가 마진 30% 내외, 국산 과자 30% 내외, 수입 과자 40% 내외, 젤리, 초콜릿, 사탕류 30% 내외, 음료 건어물 30% 이상, 문구류 45% 이상이에요. 업체 공개 가격 기준. 그래서 실제 점주들이 아이스크림만 팔면 남는 게 없으니까 과자, 음료, 문구를 섞어서 마진을 끌어올립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인데 정작 아이스크림이 제일 안 남는 거죠. 간판은 아이스크림인데 정작 돈은 옆에 걸어둔 과자랑 음료가 벌어주는 구조예요. 둘째, 임대료. 사람이 없어도 자리는 빌려야 해요. 월세가 서울 기준 80만에서 200만 원대입니다. 셋째, 전기료인데 이건 워낙 커서 따로 떼서 볼게요. 넷째, 키오스크 CCTV 유지보수랑 통신비가 월 몇만 원에서 20만 원쯤 들어요. 다섯째, 그리고 4시간이에요. 무인이라지만 재고 채우고 CCTV 확인하고 청소하고 고장나면 달려가야 해요. 이 시간은 명세서에 안 찍히지만 분명한 비용입니다. 최저임금으로만 쳐도 하루 한두 시간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어치인데 무인 계산에선 이게 늘 0원으로 빠져 있어요. 전기료를 따로 빼는 이유가 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은 냉동고를 24시간 365일 돌립니다. 잠깐도 못 꺼요. 녹으면 상품이 전부 손실이니까요. 다른 장사는 문 닫으면 전기라도 아끼는데 이건 문 닫아도 냉동고는 계속 돌아갑니다. 업체 사례 기준으로 10평 매장의 냉동고 전기료가 월 30만에서 70만 원, 냉동고 대수가 많으면 1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름엔 에어컨까지 같이 24시간 돌려야 하니 성수기에 전기료가 확 올라요. 아이스크림이 제일 잘 팔리는 여름이 동시에 전기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는 게 이 장사의 얄궂은 지점입니다. 매출 오르는 만큼 전기료도 오르니까요. 벌이가 좋은 날에 고정비도 같이 뛰어서 생각만큼 순익이 안 남는 거예요. 참고로 24시간 초과사용 요금제를 신청하면 초과사용 부과금을 일부 덜 수 있는데 이건 요금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 눌러주는 정도입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 버는지 봅시다. 그런데 무조건 순익 기준으로 봐야 해요. 매출은 커 보이지만 남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매출과 순익을 섞어 말하는 순간 판단이 틀어집니다. 남들이 우리 가게 월 1,000만 원 팔아요 할 때 그건 통장에 1,000만 원이 꽂힌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사례를 2개 볼게요. 둘 다 개인 사례 기준이라 그대로 믿기보다 순익률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12평 매장으로 초기 6,200만 원 넣고 첫 달 매출 850만 원, 순익 약 220만 원이었어요. 머니캡 분석 사례 기준. 순익률로 치면 26%쯤 되죠. 두 번째 사례는 월 매출 1,261만 원인데 순익이 약 113만 원이었어요. 똑소 블로그 사례 기준. 이건 순익률이 9%밖에 안 돼요. 매출은 두 번째가 더 큰데 순익은 첫 번째가 2배예요. 매출만 보고 저 집 1,200만 원어치 팔았대라고 하면 완전히 헛짚는 겁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원가율이랑 고정비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은 이렇게 딴판이 돼요. 계절성도 커요. 한 사례에선 성수기 월 순익이 300만 원을 넘다가 겨울엔 150만에서 18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사례 기준. 아이스크림이니까 여름에 몰리고 겨울에 빠지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임대료, 전기료 같은 고정비는 겨울에도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매출은 반토막인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니까 겨울엔 순익이 확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평균 내면 성수기 숫자보다 한참 낮아집니다. 성수기 순익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무인의 또 다른 비용이 도난입니다. 사람이 지키지 않으니까 소액 절도가 붙어요. 계산대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까 몇 개쯤 그냥 들고 나가도 되겠지 싶은 손님이 꼭 생깁니다. 경찰 집계 기준으로 무인점포 절도는 지역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에선 무인점포 도난이 2023년 210건에서 2024년 296건으로 늘었고 충북경찰청 집계 기준. 경기도에선 최근 2년간 무인점포 절도가 5,972건 접수됐어요. 경기남 북부경찰청 집계 기준. 지역마다 집계 기준과 기간이 다르니 숫자를 더하진 마시고 무인이라 도난에 취약하다는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CCTV가 있어도 소액이라 끝까지 잡기 어렵고 잡아도 물건값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요. 신고하고 확인하고 하는 시간까지 치면 오히려 손해라 그냥 넘어가는 점주도 많고요. 결국 이 손실은 점주가 떠안습니다. 여기에 재고 채우기, 청소, 냉동고 고장 대응까지 더하면 무인이라는 말은 점원이 없다는 뜻이지 내 손이 안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안 쓰니까 그 일을 전부 사장이 직접 해야 하죠. 무인이지 무관리가 아니다.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하우머니 등 운영 사례 기준. 회수기간 얘기 전에 매달 미치지 않는 선부터 잡아봅시다. 이건 초기 투자 회수랑은 별개로 이번 달에 적자냐 흑자냐를 가르는 선이에요.
이 선을 모르고 시작하면 매출이 나와도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건지 까먹고 있는 건지조차 몰라요. 고정비를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임대료 120만원, 전기료 50만원, 키오스크 CCTV, 유지보수와 통신비 10만원, 합쳐서 월 180만원이 매출과 상관없이 나갑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마진율을 40%, 원가율 60%로 잡으면 매출 100만원당 손에 남는 건 40만원이에요. 이 40만원으로 고정비 180만원을 메워야 본전이죠. 계산하면 손익분기 매출은 월 450만원, 하루로 나누면 약 15만원입니다. 하루 15만원어치를 팔아야 겨우 적자를 면한다는 뜻이에요. 아이스크림 한 개 2,000에서 3,000원이라 치면 하루에 5, 60명은 사가야 겨우 본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내 인건비를 영원으로 친 계산이라 내 시간값까지 넣으면 본전선은 더 올라갑니다. 그럼 순익 300만원을 남기려면요. 고정비 180만에 목표 순익 300만을 더한 480만원을 마진율 40%로 나누면 월 1200만원, 하루 40만원이에요. 하루 40만원이면 아까 본전선의 거의 3배죠. 뒤에서 폐업 사례를 볼 텐데 거기 하루 평균 3만원 팔다가 문 닫은 가게가 나와요. 본전선이 하루 15만원인데 3만원이었으니 애초에 승산이 없던 자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역산부터 해보면 이 자리에서 하루 몇 명이 사서 얼마를 쓸까가 곧 사업성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회수기간은 간단합니다. 초기 투자 나누기, 월 순익, 초기 6천만원을 넣었다고 놓고 순익 시나리오별로 계산해 봅시다. 이 나눗셈 하나가 이 장사를 할지 말지를 거의 결정해요. 낙관적으로 봐서 성수기 수준 순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치면 월 300만원 남길 때 6천만원 나누기 300만원은 20개월, 약 1년 8개월이에요. 중간으로 봐서 연평균 순익 150만원이면 40개월, 약 3년 4개월. 보수적으로 봐서 실제 겨울까지 섞은 순익이 월 100만원이면 60개월, 딱 5년이에요. 성수기 숫자만 믿었다가 실제로는 보수적인 쪽에 가까웠던 사례가 많아서 저는 가운데나 보수 쪽으로 놓고 보길 권합니다. 여기서 하나 겹쳐볼 숫자가 있어요. 국가데이터처 기업 생멸 통계를 보면 새로 생긴 기업이 5년 뒤까지 살아남는 비율이 36.4%예요. 10곳이 문을 열면 5년 뒤엔 대략 6곳이 사라지고 4곳이 채 안 남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순익 100만원짜리 매장은 본전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가게 10곳 중 6곳이 사라지는 그 5년이 정확히 겹칩니다. 즉 본전을 찾기도 전에 문 닫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뜻이에요. 무인 아이스크림은 월 100 남기려고 6천만원 태우는 구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월 100이 나쁜 게 아니라 6천만원을 5년간 묶어두고 그 5년을 버텨야 겨우 본전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5년 안에 경쟁 매장이 옆에 붙거나 상권이 식거나 한 번만 삐끗해도 회수는 그대로 멀어집니다.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실패 사례를 볼게요. 전부 사례 기준입니다. 오픈하고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매출이 3만원을 못 넘어서 6개월 만에 문 닫은 경우가 있어요. 하루 3만원이면 한 달 90만원인데 임대료도 안 나오는 수준이죠. 또 월 고정비가 130만원 넘게 나가는데 월 평균 매출이 200만원에 그쳐서 순익이 거의 0에 수렴한 경우도 있고요. 창업정보 기준으로 1년 안에 폐업하거나 가게를 되파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해요. 되팔 때 권리금을 못 건지면 그 손실까지 얹어서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이 보이죠. 전부 입지예요. 유동인구를 잘못 읽거나 옆에 경쟁 매장이 붙거나 상권이 죽어가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무인 아이스크림은 점원이 없는 만큼 입지가 매출의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서비스로 단골을 만들 여지라도 있는데 무인은 그게 안 되거든요. 친절해서 다시 오는 것도 말 한마디에 더 사가는 것도 없어요. 위치가 곧 매출이에요. 그리고 폐업에는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하나 더 붙어요. 문을 닫는다고 목돈이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냉동고 같은 설비는 중고로 헐값에 넘겨야 하고 인테리어는 원상복구 비용까지 오히려 더 나갈 수 있어요. 권리금은 다음 사람을 못 구하면 통째로 날아가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6천만원을 넣고 시작했다가 몇 달 밑지고 문 닫으면서 넣은 돈의 절반도 못 건지고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수기간이 5년이라는 말이 무서운 건 그 5년을 다 채우기 전에 접으면 회수가 반도 안 된 상태에서 끝난다는 뜻이라서요. 시작하는 목돈만 크고 나올 때 챙기는 돈은 작은 구조인 거죠. 그래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아예 없어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사람을 안 쓴다는 건 큰 비용을 하나 지운 거예요. 둘째, 24시간 열려 있어서 새벽 매출까지 잡아요. 셋째, 내가 매장에 상주 안 해도 되니까 직장이나 다른 일이랑 병행하기 좋아요. 재고 관리랑 청소만 틈틈이 하면 되니까요. 넷째, 다른 업종보다 운영 자체는 단순해요. 조리도 없고 접객도 없으니까요. 이 4가지 때문에 부업으로 굴리는 자산 같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장점들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장점만 보고 단점을 안 세는 거죠. 단점은 장점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원가율이 높아 순익이 박해요. 매출은 커도 남는 게 얇습니다. 둘째, 초기 투자가 커서 회수가 오래 걸려요. 앞서 봤듯이 순익이 낮으면 회수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고 그건 생존율이 위태로운 구간이에요. 셋째, 무인이지 무관리가 아니에요. 재고 청소, 고장, 도난 관리에 내 시간과 손이 계속 들어갑니다. 넷째, 경쟁이 심해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한 상권에 여러 개가 들어오면 매출이 쪼개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이 옆에 여느냐로 매출이 흔들려요. 다섯째, 계절성이 커요.
여름에 벌어서 겨울을 버티는 구조라 성수기 숫자에 취하면 연 단위 계산이 어긋납니다. 여섯째, 입지 실패가 곧 폐업이에요. 무인은 위치를 바꿀 수도 서비스로 만회할 수도 없어요. 이 6개 중에 두세 개만 겹쳐도 회수는 사실상 물 건너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윳돈이 있어서 초기 6천만 원을 5년쯤 묶어둬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상권과 유동인구를 볼 줄 알아서 좋은 입지를 고를 수 있고 다른 본업이 있어서 이걸 급하지 않게 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분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핵심은 급하지 않은 돈으로 하느냐예요. 당장 회수 안 돼도 몇 년 기다릴 수 있는 돈이라면 리스크를 견디지만 지금 생활에 필요한 돈이라면 그 기다림 자체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초기 목돈이 부담이거나 그 돈이 묶이면 당장 생활이 흔들리는 사람, 이걸로 빠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그런 분은 목돈을 크게 태우는 무인 매장보다 초기 비용이 작고 내 몸으로 바로 매출을 만드는 무점포 기술직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무인은 돈이 돈을 버는 자산형에 가깝지, 내가 일해서 바로 버는 소득형이 아니에요. 이 둘을 헷갈리면 소득이 필요한 사람이 자산에 목돈을 묶어놓고 정작 생활비에 쪼들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론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은 편하게 자동으로 버는 일처럼 보이지만 인건비를 아낀 만큼 원가, 임대료, 전기료, 도난, 4시간이 그 자리를 도로 메웁니다. 매출이 850만이든 1200만이든 남는 순익은 사례마다 100만에서 300만으로 들쭉날쭉하고 초기 6천만 원이면 회수에 2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 5년은 10곳 중 6곳이 사라지는 구간이에요.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무인 아이스크림이 나쁜 사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이 맞으면 충분히 굴러가는 장사입니다. 다만 광고에서 파는 편하게 자동으로라는 그림과 실제로 목돈을 5년 묶어두고 재고 채우고 도난 감수하고 계절을 버티는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간격을 모르고 시작하면 편할 줄 알았던 일이 목돈만 묶인 채 발이 안 빠지는 일이 됩니다. 알고 시작하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볼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월 얼마 벌어요? 가 아니라 얼마 넣어서 몇 달 만에 본전 찾아요? 입니다. 무인은 무관리가 아니고 매출은 순익이 아니에요. 이 두 문장만 붙잡고 계셔도 남들이 분위기로 시작할 때 숫자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는 대본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